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인데요. 헌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심 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선고가 진행이 됐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주요 핵심 내용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났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데 단 22분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고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이곳 헌재로 넘겨진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반대 의견 아예 없었고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파면 만장일치 인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제 국론 분열적인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통합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대리인단은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의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리고 이 각 비상계엄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사였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쟁점부터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적법이었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은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변론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시간 안에 계엄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피해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문제 절차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했었는데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명확히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졌죠. 특히 이제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 부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곧바로 이제 적법 요건을 살핀 다음에 각각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별로 재판관이 따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위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그동안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행사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 라든지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계엄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계엄 이런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이런 주장 역시도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에 나아가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반 행위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모두 부정을 하면서 네. 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군과 경을 국회에 투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민주주의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맞습니다. 재판부 모두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끌어내란 지시도 있었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회 권한 행사를 막아서 정치적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당시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국회 군대 투입 지시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점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봤나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이제 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던 공격했던 게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부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폭로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라든지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나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모두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쟁점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관위에 대해 병력을 투입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의 이 절차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선관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으로 하도록 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그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어떤 점검을 지시한 것뿐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출입으로 단순한 진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그 외 5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는데 이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가 위법 위헌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은 이것이 위법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가 여부 또 별개의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또 판단을 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5가지 탄핵소추 사유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 8명 모두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서 부여됐고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서 대화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갈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메시지에서는 이 정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대화와 타협, 정치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되지 비상계엄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고 오전 11시 22분부로 즉각 파면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선고 효력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던 11시 22분부로 발효가 되고요. 일단 결정문 자체에도 이 선고 이 적시가 됩니다. 분 단위까지도 적시가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예우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박탈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사 이런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져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을 잃고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파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헌정사 2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이번 결정 이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마이크를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